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거시경제 변수들로 인해서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가격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중요한 거시경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중요한 한 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격은 이후에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관세 전쟁의 여부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표를 했고, 덧붙여서 지금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번 주 특히 화요일이나 수요일 중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는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체가 이 관세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협상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벌써부터 맷집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내성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방향성들이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시장을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 툴에서는 3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무려 93.5%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이 원래는 15% 내외였는데 6.5%까지 줄어든 겁니다. 거기다가 연내에 5월 달에 한 번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뭔가 약세 전망들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와 그리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을 합니다. 어떤 발언들을 하게 될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스트래티지로 회사 이름을 이제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더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일주일 동안 쉬었던 매수 행보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7,600개 이상 매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래티지의 매집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반등에 성공하지는 못했는데요.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이 스트래티지의 매수세와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기업 단위에서 그리고 기관 단위에서 꾸준한 매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순유입도 5주 연속으로 순유입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총 13억 달러의 순유입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으로 봤을 때는 놀랍게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상품에 더 많은 유입액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RP와 솔라나 그리고 멀티에셋에서도 전체적으로 순유입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고요. 스위스와 독일 같은 나라들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순유입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반등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꾸준한 유입을 통해서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강조드렸듯이 장기적인 상승을 위한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는 순유입의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에서는 매도 압력이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관 단위에서의 어떤 매집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 단위에서는 매도의 움직임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현물 거래소에서 활동하는 주요 트레이더들도 매도의 움직임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체인 지표상으로 나타난 결과에서는 2022년 6월에 이 3A로우스 캐피털이 붕괴된 이후로는 현물 거래소에서는 가장 많은 매도세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또 다른 주체들에서는 계속해서 매집의 움직임들이 함께 동반이 되면서 10만 달러에 가까운 이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판매자 소진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 얘기는 매도할 사람들은 웬만큼 매도하고 나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연간 상승률로 봤을 때도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의 정점과 대비했을 때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급격히 늘어났던 이 상승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거를 1년이 아닌 3개월 실적으로 더 좁혀봤을 때는 마이너스에 가까운 구간들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당선 이후로 큰 상승의 랠리 이후로는 다시 좀 조정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세 상승장이 진행되는 해이고 기관과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의 채택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더 크게 급격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대세 상승장의 흐름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 랠리들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시황에서도 펀딩 레이트가 크게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얘기는 투심이 단기적으로 꺾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OKX 등 3대 거래소의 평균 펀딩 레이트가 0%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기에서 0%에 도달했던 그 구간 이후로는 가격이 크게 반등하는 구간들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축의 과정들을 마치고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반등 랠리가 언제 올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 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1분기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머지않은 구간에 이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리가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과거 대세 상승장을 한번 확인해 봤을 때 1분기에 미진했을 때는 2분기에 크게 반등의 구간들을 가져갔고 1분기에 강세를 보이면은 2분기가 상대적으로 약세 국면을 보였던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 내에 뭔가 큰 흐름들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흐름들이 1분기에 올지 2분기에 올지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들과 그리고 규제적인 이슈들, 특히 최근에 크립토 차르가 나와가지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발언을 했죠. 그런데 어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가 6개월 내에 규제의 명확성을 공고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는 뭔가 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이죠. 글래스노드의 공동 설립자들이 현재 비트코인이 97.2K에서 98.5K의 중요한 저항대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FOMC 위원들과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이후에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 청산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CPI 발표 이후 방향성이 진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장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 발표가 나고 나면은 인플레이션의 어떤 방향성이 더 잡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CPI 결과가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하방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산에 대한 얘기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숏포지션과 롱포지션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됐을 때는 한 번에 크게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긴장감을 가지고서 흐름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펀더멘탈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OTC 데스크의 잔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일정 부분 반등을 했었는데 다시 요 구간에서 지금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나 대기업 그리고 헤지펀드를 비롯한 큰 기관들은 전통적으로 OTC 데스크를 사용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비트코인을 거래해 왔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퀀트 분석에 따르면은 2021년 9월까지만 해도 OTC 데스크의 잔액이 무려 48만 개에 달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4만 6천 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OTC 데스크의 잔액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 충격을 가하게 될 수 있고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채굴자들의 채선성 약화와 더불어서 매도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비트코인의 연산 파워의 총합을 의미하는 해시레이트는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고치를 꾸준히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온체인상의 유동성을 의미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꾸준히 상승 국면인데요. 특히 미국에 기반을 둔 서클사에서 발행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C의 시가총액이 562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USDT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오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USDC의 시장 점유율이 22%였는데 불과 3에서 4개월 만에 점유율을 26%까지 올리면서 4% 이상 점유율이 상승했습니다.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불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요, 팬데믹 당시에 운영 중이던 호텔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년 연속으로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회사가 계속해서 몰락 국면에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면서 극적인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무려 1년 동안에 비트코인을 채택한 이후로 주가가 3,575%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6년 동안 계속해서 손실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4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결과들이 보여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고 이 메타플래닛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을 채택한 이후로 이 기업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은 여러 상장사나 기관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관과 국가 단위의 포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더 큰 회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미국 SEC에 제출한 10K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11,509개로 늘렸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데이터에 따르면은 테슬라는 종전에 9,72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789개의 비트코인이 추가로 매집된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찬반의 의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공통적으로는 국가적인 이익에 부합이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관과 국가적인 단위의 어떤 채택이 더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 얘기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트코인과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가 어떤 알트코인이 현물 ETF로 출시가 될 것인가의 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중요한 자산 운용사들이 주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는 라이트코인이 가장 승인 확률이 높다. 그 중에서도 90%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솔라나가 70%, XRP가 65%인데 도지코인이 75%로 라이트코인 다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직까지 헤데라나 폴카닷 같은 프로젝트들은 신청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행정부의 주요 지명자들이 수십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인사들이 계속해서 상원의 인준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SEC의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이 된 폴 애킨스가 언제 인준이 마무리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건데요.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테렉 기자는 아마도 몇 달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리 겐슬러가 바이든 행정부의 지명을 받은 이후에 최종적으로 상원 인준이 확정된 것은 4월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SEC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1월에 지명을 받고 5월이 되어서야 인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애킨스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을 때 SEC는 더 명확하게 규제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의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더 진척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나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BD 지표 통해서 시장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매도벽 한번 살펴보시면은 102K의 매도벽이 많이 옅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뭔가 균열들이 약간씩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고래들의 움직임과 함께 살펴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약간씩 계단식으로 지금 물량을 조금씩 매집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작은 주체인 이 주황색 같은 경우는 꾸준히 바이더 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과 보라색 그리고 초록색 같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전체적인 주문량은 매수보다는 매도에 더 여전히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중앙화 거래소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을 봤을 때 매도세가 더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가 진입을 하고 있고 매도벽의 어떤 추이들이 변화되는 걸로 살펴봤을 때 뭔가 변동성의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횡보의 구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꾸준히 52평선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시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2평선과 22평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돌파해서 이 구간까지 안착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52평선은 98.7K 그리고 22평선은 99.2 볼린저 밴드는 100.6K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들을 상방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것은 찐 반등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요 구간들의 회복 여부를 첫 번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또 52평선을 상방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게 됐을 때는 여전히 90에서 92K까지 열려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MACD 상으로 봤을 때 약세 국면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RSI 상으로도 지금 고개를 들고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평선과 50 구간들, 중립 구간을 넘어서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승의 모멘텀들이 더 강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거시경제 이벤트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더불어서 CPI, PPI 그리고 소매 판매까지의 지표를 이번 주에 다 소화를 해야지 가격이 더 명확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매물대가 가장 밀집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97.5K에서 가장 크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구간을 상방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 구간에서 98.6K에 또 밀집된 구간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구간까지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넘어서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더 급격한 상승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하단으로 96.4K에 또 밀집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지켜내는 것이 지지 구간으로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해당 구간과 상당히 비슷한 구간에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과 이 구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구간과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롱 포지션은 96.6K 그리고 숏 포지션은 98.7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청산을 하고 나서 더 크게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CPI 결과나 이런 것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우리의 예상보다 우호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또 상승할 때 순식간에 이 구간을 청산시키면서 10만 달러 상단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조정 구간들이 이어진다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그런 관점들보다는 꾸준히 바이드 딥을 통해서 저가 매수를 해서 물량들을 모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매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